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오늘도 가지고 온 무서운 이야기가 많고 오늘은 특히나 레전드 무서운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시리즈물이고요. 몰입해서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1편.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자예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겪은 일을 재미삼아 꺼내보려고요. 재미삼아 할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요. 글을 쓰게 된 것은 요즘 상영하는 영화 컨저링을 보고 나왔는데 보는 내내 예전 어릴 때 살던 집 생각이 나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 가족들과 제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겨우 탈출했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지금은 전혀 문제 없고 주변 사람들에겐 괴담 하나 풀듯이 가볍게 많이도 이야기를 했으니 그래도 그 집에 대해 이렇게 글을 쓰긴 처음이라 뒤죽박죽일 수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 나름대로 가족들과 기억을 더듬어 열심히 정리하고 있어요. 문제의 집터는 지금은 그냥 아스팔트 길이 됐어요. 뒤쪽에 철도가 놓이고 방음벽 같은 게 설치되면서 집터를 좀 침범했지만 집터의 대부분은 아스팔트 길. 그 집이 없어진 탓에 이사를 간 후에 한 번도 찾아가 볼 순 없었지만 물론 찾아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치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집의 구조 같은 거라던가 냄새도 어렴풋이 기억나고 집은 여관 건물 맨 위층에 있었고 엄청 낡은 집이었지만 오래전엔 고급스러웠을 법한 그런 집이었어요. 엄마 말로는 이사를 올 때 가구가 몇 개 있었는데 텔레비전을 놓는 장식장이랑 거실 탁자 하나, 작은 방 침대랑 안방 화장대. 주인 아줌마가 찜찜하면 버리라고 했지만 전부 나무고 고급스럽게 생겨서 그대로 두고 침대만 왠지 좀 찝찝해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그 집 첫인상은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벽지라든지 곰팡이가 엄청 많았어요. 주택에다가 바닥도 나무고 햇빛이 잘 안 들어서 바닥이 썩은 곳도 좀 있었고 집 자체도 엄청 낡았는데 벌레가 한 마리 없었던 거 그 정도? 심지어 여름인데도 모기 한 마리가 없었어요. 처음엔 무섭다든지 그런 건 못 느꼈어요. 그저 마냥 신나고 그 전에 내 가족이 한 방에 잤었는데 그렇게 갖고 싶던 오빠와 내가 잘 방이 생긴 것이 기쁘고 집이 이상하게 꼭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빠가 12살이고 제가 10살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작은 방에 원래 있던 침대를 빼고 작은 침대를 나란히 2개를 넣어줬어요. 일주일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잘 지나가고 이사를 간 후 일주일 뒤 오빠의 일기 속에는 수요일이라고 돼 있었어요. 새벽에 자다가 깼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손가락으로 벽을 막 탁탁 치는 소리 같은 게 불규칙하게 이런 식으로 타닥탁. 처음엔 오빠가 일어났나 싶어서 그냥 자려고 눈을 감고 스르르 잠들었을 때 갑자기 얼굴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 집이 원래 시원한 편이라 선풍기는 틀어놓지 않았고 도둑 든다고 창문도 다 닫고 자고 있었거든요. 얼굴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마치 얼굴을 박하사탕 같은 걸로 세수한 기분이랄까? 나중엔 팔하고 허리까지 시원했는데 뭔가 갑갑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제 어깨를 잡고 확 끌어당겼어요. 정신이 들면서 잠에서 확 깼는데 저는 서 있고 창문 앞에서 아빠가 저를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불도 다 켜져 있고 오빠는 방문 앞에서 엄마 뒤에 숨어 있고 눈을 떴을 때 왜 그런 상황이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날 그냥 아빠가 그대로 날 안고 안방으로 가서 가족들 다 같이 안방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겁먹을까봐 아무도 말 안 한 것 같았는데 후에 몇 년 지나고 오빠의 말로는 자다가 제가 일어났는데
창문 앞에 서서 창문을 손가락으로 치고 있었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서 덥냐고 하면서 창문을 조금 열어줬더니 제가 까치발을 들고 창문 밖에 얼굴만 내밀고 얼굴을 이리저리 이상한 방향으로 막 돌리더래요. 오빠가 너무 놀라서 제 팔을 잡아 당겼는데 이게 당겨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옆에서 제 얼굴을 보는데 제가 입이 귀에 걸릴 만큼 활짝 웃고 있었대요. 좀 과장되었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냥 예쁘게 활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입이 찢어져라 씩. 오빠가 소리도 못 지르고 안방으로 막 달려가서 아빠 엄마를 깨우고 방에 돌아왔을 때는 제가 창문을 활짝 열고 창틀 있죠, 거기 아슬아슬하게 수건처럼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제 어깨를 확 젖혀서 안고 제가 그때 깼다는데 엄마 아빠는 저를 심한 목류병이라고 생각했대요. 오빠가 일기에 썼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지웠대요. 그래서 그 날짜 오빠 일기엔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그 뒤로 저는 목류병 증세가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 일주일간은 그냥 집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난다던가 쉿 물소리가 난다던가 그런 것밖엔 이상한 점이 없었고, 우리 가족은 그냥 집이 낡아서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었죠. 그 후 일주일 뒤부터 막 이상한 일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 집 1년 좀 안 되게 살면서 겪은 온갖 나쁜 일, 그러니까 좋은 일은 전혀 없었어요. 아무튼 오빠 일기와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제 기억도 더듬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그게 뭐 좋은 일이냐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걸 달갑지 않아 하시네요. 그래도 오빠가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해주고 부모님 몰래 오빠랑 제가 그 당시에 적어둔 것도 있으니 글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하니까 자작이니 거짓이니 비난 없이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시리즈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저희 네이버 카페로 갖고 왔는데 여기다 출처를 다 적어놨으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원문을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여성분이에요. 이 여성분이 아주 어렸을 때 10살, 12살 때쯤 오빠랑 같이 어떤 한 집에서 겪었던 이야기고요. 기묘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벌써부터 좀 흥미진진하고 과연 이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은 시리즈물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2편.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은 그때까진 아직 사태의 심각성이라고 해야 되나? 전혀 그 어떤 공포심마저 느끼지 못했어요. 집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처음 생긴 일은 그 후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연달아 일어났어요. 어두워지기 전 노을이 살짝 질 때쯤이었는데 그 집이 해가 잘 안 드는 집이라 저녁 되기 전부터 좀 어둡다는 느낌이거든요. 아빠는 가게에서 안 오셨고 오빠는 학원 갔다 친구 집에 간 날 엄마랑 저랑 둘이서 거실에, 엄마는 소파 앞에 앉아있고 저는 소파 앞 탁자에 앉아서 엄마가 제 머리를 막 묶어주면서 같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탁자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제가 엄마한테 엄마 탁자 밑에서 뭐 자꾸 쿵쿵거려 라고 했대요. 엄마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는 밑에 층에서 뭘 하는가 보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제 머리를 다 묶어놓고 같이 TV를 보셨죠. 한 5분쯤 지나서 제가 또 엄마 탁자가 자꾸 쿵쿵거린다니까 하고 말했대요. 엄마는 그러면 그냥 탁자에서 내려와서 소파에 앉으면 되지 않아? 하고 다시 TV를 보셨고요. 근데 그 후에 제가 꼼짝도 안 하고 탁자에 계속 앉아있더래요. 엄마는 제가 삐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저의 팔을 잡았대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TV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잡고 있던 제 팔을 통해서
쿵 하는 느낌이 전해졌대요. 바닥에 있는 엄마의 발은 안 느껴지던 그 진동이 탁자랑 저한테만 쿵 하고 울리는 느낌이었대요. 그리고는 순간 엄마가 탁자 밑에 뭔가가 있나? 혹시 어떤 짐승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시고는 순간적으로 탁자 밑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탁자는 낮았고 나무였어요. 둥그런 나무 판자 밑에 네모난 나무가 받치고 있었는데 탁자 밑에 8cm 정도 공간만이 뚫려있는 그런 탁자였어요. 처음엔 그냥 다리를 벌리고 손을 탁자에 댄 채 고개를 숙여서 탁자 밑을 슬쩍 봤는데 뭔가 검은 게 왔다 갔다 거리다가 손에 쿵 하는 느낌이 전해지더래요. 엄마는 너무 놀라서 으악! 소리를 지르며 저를 데리고 TV 쪽으로 몸을 피하셨대요. 그리고 천천히 멀리 떨어져서 탁자 밑을 보려고 쓱 엎드리셨는데 그 순간 시꺼먼 게 훅 튀어나와가지고 엄마를 덮쳤대요. 엄마는 순간 눈을 감고 허공에 막 팔을 휘저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대요. 그러다가 정신이 빠져서 거실에 저를 두고 기어서 안방으로 막 도망을 가셨다가 이내 정신을 차린 거죠. 안방에서 나와서 저를 챙기고 집에 있던 막대기 같은 걸 집어와서 거실 곳곳을 막 샅샅이 뒤졌는데 그 검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형체도 없더래요. 저한테 그 검은 거 봤냐고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제가 손으로 탁자 밑에를 가리키더래요. 물론 저는 그때 일을 기억 못해요. 그 후에 오빠가 오고 아빠가 와서 탁자 밑이랑 온 가족이 집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그 검은 물체의 정체는 알 수가 없었고 결국 흐지부지 그 일이 끝나고 이틀 후 해가 저물고 깜깜해질 때쯤 일이에요. 이 일은 저도 아직 생생히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 집은 안방, 작은 방, 그리고 너무 작아서 그냥 창고로 쓰기로 한 방. 그치만 저희 식구가 원래 4명이서 한 방에 살았어서 이사 올 때 짐도 별로 없었고 창고를 쓸 일이 없어서 그 방은 그냥 가족 앨범이라든지 예전에 갖고 놀던 장난감들이 한 켠에 조금 있고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놀기엔 좋은 방이었지만 그 방은 창문이 너무 작아서 햇빛이 제일 안 들어왔고 그래서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었어요. 화장실 옆이라 그런지 막 냄새가 나가지고 오빠랑 저랑은 잘 안 들어갔죠. 아무튼 그날은 가족끼리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빠랑 엄마랑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아빠가 화장실에 가셨어요. 저랑 오빠는 옆에서 각자 TV를 보고 있었고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큰일을 보시다가 아이 밤에 누가 그렇게 크게 웃어? 그러면 안 되지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잘 못 들으셨는지 뭐라고요? 하고 되물으시고 저는 들었는데 제가 막 시끄럽게 떠든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빠가 그 후 아무 말이 없자 엄마가 저랑 오빠한테 아빠가 뭐라고 하시니? 하고 되물었고 오빠는 대답을 안 하고 저는 아빠가 밤에 시끄럽게 하지 말래요 하고 말했어요.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지? 하시고는 여보 하고 아빠를 부르셨어요. 그때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아빠가 곧 거참 그 방에 생전에 안 들어가더니 에휴 하시면서 나오셔서 우리한텐 눈길도 안 주시고 화장실 옆 그 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는 멍하게 그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때 오빠가 벌떡 일어나서 아빠 하고 그 방 쪽으로 뛰어가서 아빠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러면서 갑자기 막 미친 사람처럼 문을 열려고 막 문고리를 돌리는데 아빠가 안에서 잠그셨는지 문이 안 열리고 오빠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 방 안은 정적이 흘렀죠. 엄마는 놀라셨는지 가만히 굳어 계시다가 오빠가 울자 다가가셔서 왜 울어 하고 오빠를 달래며 대신 문을 열려고 하셨는데 역시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잠겨 있었어요. 엄마도 당황하신 듯 여보 하고 부르며
문에 귀도 대보고 그러셨죠. 오빠는 옆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댔어요. 그러고 엄마가 한참 아빠를 부르고 있는데 문이 찰칵 열리고 아빠가 나오셔서는 소파에 그대로 앉으시는 거예요. 아빠는 얼빠진 얼굴로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엄마는 오빠를 안아주고 아빠한테 무슨 일이냐고, 왜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냐고, 그리고 대답은 왜 안 했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오빠가 울면서 아빠, 그거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거기 가지 마세요. 이런 말만 계속했어요. 엄마는 뭐냐면서 말을 해야 알지 않겠냐고 아빠한테 막 화를 내시고 곧바로 오빠를 보고 뚝 그치라고 혼내셨어요. 그때부터 오빠는 좀 진정이 됐는데 갑자기 아빠가 오늘은 아무래도 나가서 자자 다 같이 하면서 엄마랑 저희 보고 당장 집에서 나가자고 했어요. 엄마도 탁자 그 밑에 검은 형체 있죠. 그 일도 있고 해서 좀 찜찜했는지 그러자고 하시고 가족들이 지갑만 챙겨 들고 거의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서 아빠가 잠시 집 앞에 가족들을 세워놓고 오빠한테 혹시 뭐 봤어?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오빠는 본 건 아니고 들었어요 하고 말했어요. 아빠가 뭘 들었는데? 하고 물었을 때 오빠가 말해준 걸 듣고 우리 가족 전부 무슨 달리기 경주하듯이 그 집에서 도망쳐서 찜질방으로 도망쳤어요. 오빠 이야기론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잘 안 쓰는 방 있죠. 냄새나는 방. 거기서 오빠랑 제 목소리가 들렸대요. 막 깔깔 웃으면서 아빠! 아빠! 막 소리치고. 그리고 아빠가 아이 밤에 누가 그렇게 크게 웃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소리치셨는데 그거를 듣고 오빠는 저희 거실에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입을 떼는데 순간 아무도 없는 왼쪽에서 누가 오빠한테 귓속말로 너 죽어? 오빠는 그대로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거실 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 방으로 걸어가는데 그 방에서 계속 우리 목소리가 아빠! 아빠! 부르면서 웃어댔다는 거. 아빠는 그 일에 대해 그날 딱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후에 이야기 들은 것으론 아빠는 화장실에서 우리가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면 혼내줘야겠다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 방에 들어갔던 기억은 없으시대요. 그냥 정신을 차려 보니까 밖에서 엄마가 부르고 있고 막 오빠가 울고 있더래요. 아빠가 뭔가에 단단히 홀렸구나 싶어서 뒤돌아서 나가려던 찰나에 오빠 목소리가 아빠! 하고 아빠의 뒤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뒤로 갑자기 발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겨우겨우 방을 빠져나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그 방에서 계속 애들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뭔가에 홀린 것 같이 멍해서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말 한마디를 꺼낼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멈췄을 때 겨우 힘을 쥐어짜내서 집에서 나가자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날부터 아빠는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셨다는데 가족이 갑자기 이사 갈 집도 마땅치 않고 지금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그럴 수가 없으셨죠. 덕분에 그 뒤로 반년 넘게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됐죠.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재미있으시라고 쓰는 글이니까 가볍게 읽으시고 비난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점점 이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빙의가 되는 것 같아. 아니면 홀리는 것 같아요. 사연의 주인공도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아버지도 뭔가를 하고 그 방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기억이 사라졌대. 홀렸다는 거죠. 이 집에 있는 무언가가 사람들을 홀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탁자 밑에 있던 검은 형체는 뭐였을까요? 너무나 신기한 게 분명히 진동을 느낀다고 사연의 주인공이 엄마한테 말했지만 엄마는 안 느껴져서 야 그러면 그냥 소파에 내려와 있어, 뭐하러 탁자에 앉아있어 쿵쿵 울린다며 장난식으로 말을 했고 사연의 주인공이 삐진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가서 예 하면서 딱 팔을 잡고 하는데 쿵
하는 그 진동이 이 사연의 주인공 몸을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리고 있던 건 탁자와 사연의 주인공한테만 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했던 포인트 같아. 그래서 봤더니 검은 형체가 엄마를 훅 덮치고 엄마는 막 허공을 팔을 막 휘저으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셨죠. 이 집에 살고 있는 무언가는 사람을 홀리고 약간 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귀신인 것 같습니다.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아. 새로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반갑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3편. 그날 가족들 모두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난 다음 날 아빠는 가게를 하루 쉬시고 엄마랑 함께 여관 주인 아저씨의 어머니랑 만나셨대요. 처음 집 계약을 할 때 그 여관집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 아빠가 여관 아주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자기는 집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집은 자기 시어머니 소유라고 하셔서 그 할머니를 만나셨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그때 그 할머니를 처음 뵙는 거였는데 키도 작고 나이도 많은 노인인데 얼굴에 막 심술이 가득 차 있었대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빠 말을 딱 잘라먹고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타령이냐 그러시더래요. 아빠가 그 집에서 못 살겠다고 집 좀 빼달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겠는데 미신 이야기 귀신 이야기 들이밀면서 무슨 소리냐고, 정 그렇게 무서우면은 자기가 무당 알아봐 준다고 막 비꼬듯이 이야기를 했대요. 집주인이 그렇게 나오는데 부모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데다가 보증금도 못 돌려받은 채 집을 빼고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날은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돌아오셨고 결국 그날 우리 가족은 그 집에 다시 돌아갔어요. 학교에서 겨우 어제 일을 잊고 잘 놀다가 그 집에 다시 가려고 하니까 막 지옥에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엄마 아빠 손에 억지로 다시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처음 그 집의 인상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곳곳이 막 누런 벽지가 괜히 무섭기도 하고 시원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으스스하고 소름 돋고, 무엇보다 오빠는 제가 그때 밤에 했던 행동도 목류병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에서 못 자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막 떼를 썼어요. 저도 오빠가 그 방에서 안 잔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떼를 썼죠. 무서우니까.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럼 이제 안방에서 다 같이 자자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내 식구가 같이 자게 되면서 그 이상한 일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가끔 저녁에 쿵 소리가 난다던가 TV가 픽 꺼진다던가 등등 자잘한 일만 가끔 생기고 괜찮은 듯 싶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 항상 내 식구가 같이 잤는데 안방엔 침대가 없어가지고 내 식구가 바닥에서 자야 했어요. 아무튼 한 열흘이 지나서였어요. 우리 가족들이 잘 때 큰 이불 2개를 깔고 엄마, 저, 오빠, 아빠 이렇게 누워서 자거든요. 엄마 옆에는 이사 올 때부터 있었던 그 화장대가 있고 그 옆에 방문이 있었어요. 방문을 항상 닫고 잤는데 그날따라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잤거든요. 방문을 여니까 거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날은 내 식구가 전부 다 긴장해가지고 스탠드 같은 거 켜놓고 쉽게 잠도 못 들고 한참 이야기를 서로 하다가 잠들었는데 자고 있는데 이야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좀 시끄러워가지고 중간에 눈을 떴어요. 엄마 목소리인 것 같아서 엄마 하고 엄마 쪽을 봤는데 엄마가 뒤돌아서 누워 있더라고요. 방문 쪽을 바라보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데 엄마 옆 화장대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와 씨 소름 돋아. 화장대가 바닥에 앉아서 쓰는 식의 화장대라서 낮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의 하체가 눈에 띄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도저히 눈을 다 뜨고는 못 보겠어서 실눈을 조금 떴죠.
하얀 발목이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거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눈을 꼭 감았죠. 근데 그게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말도 아니었고 뭔가 막 이상하게 괴기스러운 소리? 그런 소리를 내면서 계속 화장대 위에서 방방 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의 몇십 분을 막 뒤척이지도 못하고 막 그렇다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그 이상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가 너무 긴장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오빠는 어디 갔는지 자리에 없고 엄마랑 아빠랑 전부 다 몸을 웅크리고 방문 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곧바로 엄마가 일어나시더니 야!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빠가 일어나서 엄마 보고 왜 그러냐고 막 물어보시고 아빠도 굳으시고 화장대 위에 엄마 화장품 있죠? 그게 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전부 다 밤에 막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깼는데 화장대에서 방방 뛰는 그것을 보고 한참 동안 가위를 눌리신 거죠. 두 분 다. 그러더니 소리가 멈춰서 겨우 잠드셨다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저는 놀랄 새도 없이 오빠가 없어진 걸 눈치챘어요. 오빠를 찾아서 거실로 나갔죠. 근데 오빠가 작은 방에 가도 없고 거실에도 없고 창고에도 없는 거예요. 오빠 이름을 부르면서 한참을 찾고 있는데 작은 방 옷장에서 오빠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빠, 오빠 옷장에 있나 봐요 해서 아빠가 옷장 문을 탁 열었는데 오빠가 진짜 괴성을 지르면서 으아! 옷장에서 튀어나와서 방 밖으로 막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가지고 바로 오빠를 일으켜 세우셨는데 오빠 얼굴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애가 밤새 울었는지 아빠랑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밖에 나가자. 엄마 밖에 나가야 돼. 계속 그 말만 반복했어요. 엄마는 그래 아들 그래 씻고 옷만 갈아입고 나가자 하면서 달래셨는데 오빠는 싫다고 지금 나갈 거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막 부리고 결국 오빠의 상태도 그렇고 옷도 안 갈아입으려고 해서 학교에는 아프다고 전화하고 아빠가 오빠를 데리고 가게에 데려갔고 전 엄마가 챙겨줘서 학교에 갔어요. 학교를 다녀와서 집에 왔는데 오빠가 계속 어린애처럼 엄마한테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제가 오빠한테 장난치고 애야? 하면서 막 놀렸을 텐데 저도 그냥 얌전히 아빠 옆에 붙어 있었어요. 매일매일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그 집에서 시체처럼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TV만 계속 보다가 잘 시간만 되면 방문을 다 닫고 전부 다 안방에 모여서 다닥다닥 붙어서 자고 초등학교 5학년인 오빠가 집에서 계속 화장실을 혼자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아빠가 한동안 계속 같이 들어가고 오빠가 맨날 아무 말도 안 하다 보니까 집안의 대화도 좀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오빠한테 그날 도대체 왜 그랬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계속 대답을 안 해줬었거든요. 그러고 또 며칠 아무 일 없다가 가족끼리 외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기분 전환 겸 그날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거의 다 먹어갈 쯤에 오빠가 또 엄마 아빠한테 우리 집에 들어가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오빠를 달래셨어요. 그날 왜 그랬는지 엄마랑 아빠는 말을 해야 알지 하면서 말도 안 하고 집에 가지 말자고 하면은 오빠가 대체 뭐가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엄마 아빠가 지금 당장은 이사를 못 가지만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꼭 이사를 할 테니까 대체 뭐가 무서워서 그랬던 건지 말을 해달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서야 오빠가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날 오빠가 자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무서워서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봤대요. 근데 어렴풋이 방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누가 깼나 보다 하고 안 그래도 막 혼자 화장실 와서 무서웠는데 좋았대요. 누가 깨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볼일을 보고 방에 가려고 나왔는데
화장대 위에 키가 큰 어떤 여자가 하얀 천을 둘러매고 머리는 산발에다가 발목만 허옇게 내놓고 막 춤을 추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화장실 앞에서 꺽꺽대면서 울고 있었는데 그게 화장대에서 펄짝 뛰어내리더니 오빠를 잡으러 막 쫓아오더래요. 이상한 춤을 추면서 막 이상한 소리까지 내면서. 오빠가 안방으로 도망치려고 하니까 잡힐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작은 방으로 갔고 옷장 안에 숨었는데 그게 옷장 밖에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엄마 목소리도 흉내내고 아빠 목소리도 흉내내고 저의 목소리도 흉내냈는데 가족들 목소리로 나와. 너 죽는다? 빨리 나와. 나와. 죽는다? 막 이러면서 밤새도록 옷장 앞에서 막 쿵쿵 뛰어대면서 가족들 목소리로 협박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로 막 끽끽 웃어댔다가 오빠는 옷장에 숨어서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그냥 밤새 눈물만 또르르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아빠랑 저랑 엄마가 이상한 소리가 멈춰서 겨우 잠들 수 있었을 때 그 귀신이 오빠를 쫓아가서 그랬던 거였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옷장 있죠. 그게 우리가 가져온 옷장이거든요. 엄마가 아빠한테 시집 올 때 가져온 옷장이었는데 외할머니가 그 옷장에다가 악한 거? 뭐 그런 나쁜 거 그런 것들을 쫓는 부적을 붙여 두셨나 봐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옷장에 숨은 오빠한테 해코지를 못한 걸 수도 있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점점 무서운 일들이 강도를 높여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진짜 무서웠는데 정말 무서운 포인트는 이 4명의 가족이 똑같은 귀신을 본 거예요. 다 같이. 엄마, 아빠, 사연의 주인공 이 셋은 소리가 딱 멈췄으니까 잠이 들었던 거고 그 이유를 몰랐죠. 소리가 갑자기 멈춘 이유를. 근데 그게 오빠를 쫓아갔었기 때문에 소리가 멈췄던 거였고 이 귀신은 키가 크고 발목이 하얗고 머리가 산발에 흰색 천을 두르고 있었대요. 정체가 뭐였을까? 그 원래 이사 올 때 있었던 이 화장대에 붙어있던 무엇인가였을까요? 이 화장대는 이 가족들이 이사를 오면서 가져온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던 거지. 그러니까 특히나 이 나무로 돼 있는 가구였대잖아요. 나무로 돼 있는 가구들에는 귀신들이 많이 붙는데요. 거기다가 아까 설명에 나왔듯이 이 집이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습하고 이런 와중에 그 나무로 돼 있던 화장대 얼마나 귀신이 붙기 좋은 상황이야, 환경이야. 이야기를 읽거나 말할 때 이게 상상이 잘 돼요. 이입이 잘 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치 가위처럼 눌려가지고 눈을 살짝 떴는데 하얀색 발목만 막 그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그게 보였던 거지. 그게 너무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그 오빠는 얼마나 더 무서웠겠어. 그게 막 쫓아오는데. 그래서 옷장으로 도망쳤는데 다행히 이 옷장은 원래 쓰던 거였어요. 시집 오면서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받아왔던 옷장, 그리고 그 옷장에는 외할머니가 악한 게 붙지 말라고 부적 같은 걸 붙여 놔두셨던 거죠. 그래서 그 귀신한테 해코지를 안 당할 수 있었다. 너무너무 다행인 이야기면서도 와, 나 진짜 너무 무섭다. 그 원래 있던 가구를 조심해야 되는군요. 원래 있던 가구가 우리가 무서운 이유가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 가구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무서운 점이라는 거죠. 그냥 뭐 평범한 가구였으면은 뭐 물려받아도 상관이 없겠지. 하지만 거기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근으로 뭘 사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파는 건 진짜 많이 팔았지. 지금 온도가 40 몇 도인데 한 50개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개도 산 적은 없어요. 무서워서. 그쵸, 화장대면 거울도 붙어 있겠고 또렷하게 이 넷이서 같이 봤다면 귀신, 악귀가 정말 센 악귀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셀수록 그냥 일반인한테도 잘 보이는 거니까. 로사님 울어요. 저도 말하면서 무서워가지고 지금 닭살이 막 돋고 있어요. 막 와 씨.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3번째 이야기였고요. 이번 시리즈는 총 8편으로 돼 있고요.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4편입니다. 4편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바로 가볼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4편. 외식 후에 오빠랑 저는 제일 가깝게 사시던 고모 할머니 댁에 잠시 맡겨졌어요. 오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는 저희를 맡겨두고 그 집이랑 단판을 지으려고 생각하셨대요. 외식하기 하루 전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친할머니는 천주교여서 안 될 것 같고 가끔 절도 다니시고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시는 걸 좋아하던 외할머니께 연락을 드렸는데 신기하게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자마자 할머니가 바로 받으시는 거예요. 평소 때 귀가 좀 어두우시고 외할머니 댁 그 전화 벨소리 자체가 좀 작아가지고 전화를 걸면 한참 후에 받으시는데 웬일인지 그날은 바로 받으시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 웬일로 전화를 바로 받으셨대? 라고 했더니 외할머니께서 며칠 전부터 같은 꿈을 계속 꾸셨는데 외할아버지가 꿈에서 액자 있죠? 액자를 뒤집어서 들고 외할머니를 계속해서 막 쫓아오셨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아니 이 영감이 나를 데리고 가려고 내 영정사진을 들고 쫓아오나 싶어서 매일 밤 도망을 다니시다가 잠에서 깨셨다는데 어젯밤에는 도무지 꿈이 깰 생각을 안 하는 통에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멈춰 서셨대요. 도망을 치다가. 그리고는 아니 영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고 화를 내셨는데 할아버지가 말없이 뒤집어 들고 있던 액자를 바로 돌리더니 할머니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액자를 이렇게 들여다 봤는데 까만 액자 속에 우리 가족 사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이 보면 볼수록 막 이상하고 찜찜해가지고 더욱 자세히 들여다 봤더니 우리 가족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거예요. 산발에다가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도 마치 우리 가족인 양 우리 가족한테 딱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섬뜩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잠에서 깨셨는데 정신을 차리고 아무리 그 여자의 얼굴을 기억을 하려고 해도 또렷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종일 걱정하면서 엄마가 전화가 오길 기다리셨다는 거죠. 먼저 전화를 하지 않으신 건 괜히 나쁜 꿈을 꾸고 바로 전화하면 재수 옴붙을까봐 그렇게는 못하셨던 거죠. 엄마는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여태까지 겪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대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꿈속 사진에서 본 그 꼴이 우리 가족한테 그것이 딱 붙어 있는 게 우리가 이사를 가도 이 존재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진 않고 일단 내일 애들을 맡겨놓고 내려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우리를 고모 할머니 댁에 맡기고 바로 내려가셨어요. 외할머니 댁까지 2시간 거리여서 저희를 데려다 주고 가려고 하니까 10시에 도착을 하셨는데 시간도 너무 늦고 해서 그날은 그냥 외할머니 댁에서 자고 그 다음 날에 외할머니가 용한 무당집이라고 해서 어디론가 이 엄마 아빠를 데려가셨어요. 아빠는 집안이 천주교셔서 무당집은 처음이었던 거죠. 막 긴장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멀쩡한 가정집이었고 불교 용품이 있다는 거 빼고는 뭐 특별할 것도 없었대요. 그 무당은 40대 여자였는데 모시는 신 때문이었는진 몰라도 결혼도 안 한 처녀 무당이었대요. 외할머니 말씀으론 아는 사람만 아는 정말 유명한 무당이었대요. 그런데 옷도 막 무당 옷같이 막 색동 막 그런 게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있었고 넉살 좋게 웃으면서 엄마 아빠를 반겨서 처음엔 그냥 무당이 아니라 그 무당의 가족인 줄 알았대요. 외할머니가 먼저 바닥에 앉으시고 따라서 엄마 아빠가 앉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걱정되는데 왜 안 데려왔어요? 데려와야지 라고 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갑작스럽고 막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었더니 일단 앉으시고요. 딸은 안 데려와도 아들은 데려와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겪은 일을 듣지도 않고 막 줄줄 꿰더래요.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딸은 한 번 죽을 뻔하고
아줌마는 놀라서 자빠지고 아저씨는 한번 호되게 홀리고 아들은 한번 지독하게 괴롭힘 당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정작 그 귀신은 아닌데 그 집에 있는 귀신 중 하나가 엄마한테 붙어서 자랑하듯 무당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주 막 재밌어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우씨. 무당의 말로는 그 집, 그러니까 우리 집 거기에 귀신이 여럿이 있는데 아주 악질인 귀신 하나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귀신은 재미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였대요. 나머지 귀신 중 하나는 지금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고 그게 재밌어가지고 괜히 그런 짓을 한다고 했어요. 자기는 나쁜 짓을 안 하고 이 모든 걸 관망하면서 재밌었던 거지 이 귀신은. 그래서 무당한테 줄줄이 말했던 거예요. 지금 있었던 일을. 그래서 무당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고 갑자기 TV를 끄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내고 그런 자잘한 것들은 엄마한테 붙은 그 귀신 짓이라고 했대요. 아빠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를 가면 되냐 뭐 이것저것 물으셨더니 아들을 데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데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고 자기가 어차피 그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으니까 올라갈 때 같이 가서 그 집을 살펴보겠다고 그러셨대요. 그러고 무당이 그 집에 있었던 일을 좀 더 자세하게 해달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막 사색이 되더니 빨리 애 맡긴 곳에 전화를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이유를 물을 새도 없이 엄마 아빠도 막 허둥지둥 고모 할머니 댁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 오빠가 엄청 아팠거든요. 엄마 아빠가 거기에 맡기고 가고부터 막 머리가 막 너무 아프다고 막 하루 종일 토하고 그래서 고모 할머니가 오빠랑 저를 데리고 병원이 열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오빠가 갑자기 정말 멀쩡한 얼굴로 할머니 나 이제 안 아파 이러고 의사도 아무 문제도 없다 라고 해서 다시 집에 데려왔더니 또 시름시름 앓고 막 밤새 고모 할머니는 그 전날 밤부터 잠도 못 자고 오빠를 돌보시고 그때 엄마 아빠가 핸드폰도 없고 외할머니 댁 연락처도 없어서 서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전화를 끝내고 무당 아줌마가 거기 당장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본인도 같이 가겠다고 해주셔서 엄마랑 아빠랑 외할머니 그 무당 아줌마 이 다 같이 급하게 고모 할머니 댁으로 갔대요. 내려가는 길에 오빠가 아픈 걸 어떻게 아셨냐고 엄마가 물으니까 엄마 옆에 붙어있는 그 귀신이 갑자기 막 막 낄낄대고 웃고 너무 좋아하는 꼴이 분명히 그 악귀가 이 애들한테 해코지를 했겠구나 싶어서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할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이제 점점 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집에는 한 명의 귀신이 있던 게 아니었어요. 여럿이 있었고 그 중에 대장이 있던 거야.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어떤 귀신이 나쁜 짓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이 엄마한테 들러붙어 있는 귀신은 그냥 이 광경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걸 보면서 막 낄낄 웃고 너무 무서운데 그 와중에 무당 출장비는 얼마일까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하다. 갑자기 얼마일까? 이게 4편의 일부였고요. 다음 편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4편 2부. 무당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마는 계속 오빠 걱정에 우시고 외할머니는 달래주시고 아빠는 무슨 정신으로 운전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운전을 하셨대요. 저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엄마 아빠가 고모 할머니 댁에 도착하셨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보다 무당 아줌마가 먼저 막 오빠한테 달려가서 오빠를 안고 막 우셨다는 거예요. 고모 할머니는 웬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저희 오빠를 안고 막 우니까 놀래가지고 멍하니 쳐다보고 엄마는 그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막 서러워져서 무당이랑 같이 옆에서 막 우셨대요. 무당 아줌마랑 엄마랑 둘이서 정신없이 울고 있을 때 외할머니가 고모 할머니한테 상황 설명을 하시고 아빠는 차를 주차하고 올라오시고 아빠가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집에 가자 라고 하셨어요. 고모 할머니도 천주교셔서 그런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기에
같이 가지는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차가 좁아가지고 저는 엄마 무릎에 앉아서 가고 오빠는 무당 아줌마 무릎에 앉아서 가는데 무당 아줌마가 오빠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우리 땡땡이 아이고 우리 땡땡이 하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그때 그 아줌마가 무당인 거는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신기하게 엄마랑 아빠는 오빠 이름을 그 무당한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는데 이 무당은 오빠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가는 내내 오빠 이름을 막 주문처럼 외웠고 외할머니가 보더니 우는 모습이나 이 말투로 봐서는 아마 외할아버지였을 거라고 하셨대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집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 무당 아줌마가 오빠를 내려놓고 무표정으로 집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셨고 다시 오빠를 끌어안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어요. 집안에 들어가서도 특별한 행동은 없고 그냥 이 방 저 방 둘러보고 다니다가 유독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창고방이랑 안방 화장대 앞이었어요. 한참 돌아다니다가 작은 방에 가서 장롱을 열고 장롱에 있던 부적을 바로 딱 찾아가지고 떼버리는데 이 부적이 무슨 불에 탄 것도 아니고 누렇게 반쯤 사가 있었어요. 후에 외할머니가 붙여두신 부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부적을 척 붙이시고는 오빠한테 숨고 싶으면 저번처럼 발길 닿는 곳에 숨으면 된다. 안전하니까 라고 하셨대요. 그러고는 작은 방에서 나와서 탁자를 빨리 갖다 버리라고 했는데 탁자가 너무 커서 아빠가 나중에 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무당 아줌마가 지금 당장 버려야 된다고 이래서 엄마랑 아빠, 무당 아줌마 이렇게 셋이 탁자를 겨우 밖에다 내놓고 그러고는 또 안방 화장대 앞에 가서 한참 있더니 이거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일단 버리면 큰일 날 거라고 하고 그냥 두라고 하고 화장대 맨 밑 서랍 깊숙이 접어놓은 부적 같은 걸 이렇게 숨겨두시고는 누가 부적을 찾거든 절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말라고 열심히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창고방으로 가서 그 방문에 부적을 딱 붙여두시고 되도록이면 이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찝찝하다면서 둘러봤던 곳을 또 둘러보고 하다가 갑자기 그 무당 아줌마가 TV를 받치고 있는 장식장 있죠. 그거 앞으로 가가지고 이거 빨리 갖다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또 세 분이서 그걸 낑낑대면서 빼냈는데 그 장식장 뒤에 있죠. TV를 받쳤던 그 장식장 뒤에 머리카락이 진짜 한 움큼이 있는 거예요. 무당 아줌마는 그걸 보고 완전 질겁을 하셨어요. 당장 버려야 된다면서 바닥에 뭘 쏟았는지 막 찐득거리는 거에 머리카락이 막 한 움큼 달라붙어 있고 막 이상한 고약한 냄새도 나고 집안에 그런 게 있는데 이상하게 벌레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장식장을 버리러 가시고 무당 아줌마는 수건을 빨아 오시더니 독한 집이야 독한 집 하시면서 그 더러운 머리카락과 그 찐득거리는 걸 열심히 치우시더니 다 치우고는 머리카락이랑 그 오물 묻은 수건을 봉지에 싸서 내다 버리셨어요. TV 장식장 뒤에 있던 거 그건 뱀술에 사람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있던 거였어요. 그 집에서 그 한바탕을 하고 무당 아줌마가 버릴 건 다 버렸는데 아직은 아니니까 당분간은 내가 말한 거 잘 지키고 있으라고 본인은 다시 자기 집에 간다고 그리고 몇 달 뒤에 구술을 하러 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티고 있으라고 했고 지금까지 말해준 거 잊지 말고 정말 잘 지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2부였고요. 점점 뭔가 정체가 밝혀질랑 말랑 하죠. 외할머니의 지인이셨던 아니면 외할머니가 자주 찾아갔던 용한 무당집의 무당분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 귀신 들린 집에 직접 오신 거예요. 둘러봤더니 막 지금 이야기에서 나왔죠.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던 거죠. 특히나 제일 이상했던 건 그 TV 다이라고 하나? TV 장식장 뒤에 사람 머리카락이 막 이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나 그것도 너무 끔찍한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막 찐덕거리는 거랑 같이 붙어 있어서 와, 알고 보니까 그건 뱀술이었죠. 뱀술이 오래되니까 그게 찐덕해졌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가 더 끔찍합니다. 저 오빠한테 어깨 털어달라고 했어요. 또 째려보네요. 근데 째려봐도 어깨 털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도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요. 집에 형제 자매가 있다면 어깨 좀 털어달라고 하시고요. 본인이 터는 것보다 상대방,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깨를 털어주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볍게. 자, 이야기는 점점 더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5편. 무당 아주머니가 다녀가신 후에 집안 꼴이 좀 말이 아니었어요. TV는 바닥에 떡하니 대충 놓여있고, 그리고 소파 앞은 휑했죠. 다 갖다 버렸으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무당 아줌마가 가고 나서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진심 너무 일반 가정집 같아서 이상할 정도로요. TV가 안 나와도 가족끼리는 잘 놀았어요. 솔직히 그 무당 아줌마가 다녀간 이후에 집안 분위기가 좀 더 무서워진 건 있긴 있었지만요. 그래도 가족들이 전부 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무섭단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거실에서 불 켜놓고 제가 갖고 놀던 부루마블 같은 걸 꺼내놓고 막 놀고, 전 진심 재밌었지만 엄마랑 아빠는 억지로 웃고 억지로 놀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밤이 돼서 가족끼리 우르르 화장실에 다 같이 가서 양치하고,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가족들 차례로 볼일 보고 나머지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려주고 또 우르르 안방에 같이 들어가고, 그렇게 그날 다 같이 잠이 들었는데 밤새 자꾸 깼어요. 좀 몽롱하게 깼는데 바닥에 막 쓱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확실히 들리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맥없이 다시 잠들고 그런 걸 반복했죠. 눈꺼풀이 막 천근 만근 막 그런 느낌? 계속 그렇게 일어났다 기절했다 깨고 자고 막 중간중간 그 소리는 밤새 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 오빠 전부 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소리는 저만 들은 줄 알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한 달은 가족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날씨가 좀 쌀쌀해질 때쯤이었는데 오빠랑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우리 집 주인집 할머니 있죠. 그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가 이 집에서 굿을 해도 되냐고 연락을 했던 거였죠. 오자마자 막 다짜고짜 엄마 아빠한테 막 동네 시끄럽게 무슨 굿을 하냐고 여기서 집 계약도 얼마 되지도 않고 좀 조용히 살고 나가면 안 되겠냐고 막 화를 내셨대요.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는 홧김에 그러면 오늘 이 집에서 한번 주무셔 보시라고, 여기서 자 보라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 주인 할머니가 그럼 자 볼게요 이러셨다는 거예요. 진짜 저희가 학교에서 끝나고 왔을 때 그 주인 할머니가 집에 계셨어요. 솔직히 엄마랑 아빠는 정말 주무시고 가신다기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라셨대요. 그냥 해본 말인데. 그냥 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오기로 주무시고 가라고 했던 거였죠. 엄마랑 아빠가. 오빠랑 저는 주인 할머니가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갈 거라고 그러길래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엄마 아빠는 그 할머니한테 작은 방에서 주무시라고 했거든요. 할머니도 알았다고 하셨대요. 근데 저녁을 먹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창고방을 딱 가리키면서 저 방은 뭐로 쓰고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으론 이미 이 할머니가 설명을 다 들어놓고 또 물어보신 거였대요. 그냥 창고라고 다시 설명했더니 식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그 방을 구경하겠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당이 그 부적 붙여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방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때 너무 놀라서 밥을 먹다가 말고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계셨대요. 방 안을 둘러보시다가 방문에 있는 부적을 보고 이런 걸 왜 갖다 붙여놓냐고 막.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무당 아줌마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라고 했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 창고방에서 주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계속 말리고 막 설득했는데 끝까지 자긴 거기서 자야겠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불을 그 창고방에 깔아드리고 저희 가족은 그냥 안방에서 잤죠. 근데 한참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대요. 막 화내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누가 막 화를 내고 있는 소리 같았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에 있는 할머니 목소리인 것 같아서 엄마는 아빠를 깨워서 그 방으로 가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서 할머니가 어딨어? 어딨어? 어딨냐고!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방 안에서 막 뭘 던지시는지 책 같은 거 던지는 소리랑 막 물건 던지는 소리가 났대요. 엄마 아빠가 놀라가지고 방문을 열려고 했는데 뻑뻑하니 전보다 좀 안 열리는 느낌이었대요. 그 창고방 문이. 근데 방문을 열자마자 그 할머니가 여기 있다! 하고 소리를 막 치면서 방 안에서 툭 튀어나오셔서 문지방으로 막 달려드셨대요. 엄마는 깜짝 놀라서 막 소리 지르시고 그 바람에 제가 깼죠. 잠에서 깨서 그 방 쪽으로 갔는데 이 할머니가 문지방에 막 달려드시고 아빠는 할머니를 뜯어 말리면서 여보 여관집 좀 불러 빨리 여보 다급하게 소리치고 계셨어요. 아빠가 할머니를 말리시면서 봤는데 할머니가 달려드는 그 문지방에 있죠. 접어놓은 종이가 테이프로 막 발려 있더래요. 그래서 문이 빡빡해서 안 열렸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르게 무당 아줌마가 부적을 붙여놓고 가신 거였죠. 아무튼 엄마는 잠에서 깬 저를 방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여관집으로 주인 아저씨를 부르러 갔어요. 전 방에 들어가서 다시 잠들었고요. 엄마가 여관 아저씨를 데려와서 할머니를 겨우 그 방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는데 아빠 말씀으론 그때 그 할머니의 힘이 동네 노인네의 힘이 아니라 완전 장사였대요. 아저씨랑 아빠가 함께 말리는 그 힘으로도 이 할머니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근데 더 이상한 건 겨우 방 밖으로 떼어내니까 이 할머니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하게 소파로 가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 막 문지방에 막 달려드는 그 할머니가. 그 모습을 이 여관 아저씨랑 엄마랑 아빠가 진짜 한참 넋나간 듯이 보고 계시다가 여관 아저씨가 자기 엄마가 왜 저러는 거냐고 막 따져 물으셨는데 아니 엄마랑 아빠도 뭘 알아야 대답을 해드리죠. 아저씨도 결국 내일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고 그 할머니를 부축해서 내려가셨고요. 그 일이 있는 동안 저는 다시 방에 와서 오빠 옆에 누웠다가 얕게 잠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꿈을 꿨는데 제 꿈에 노란 한복을 입은 아저씨가 나와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리로 와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거부감이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 하고 호통을 치시는데 그 소리가 마치 귀 바로 옆에서 천둥이 막 쾅 치듯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무섭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좀 많이 놀랬어요. 아무튼 너무 놀라서 잠에서 벌떡 깼는데 꿈에서 본 아저씨 얼굴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노란색 한복을 입고 있던 아저씨. 방은 깜깜하고 조용한데 방문은 살짝 열려있고 밖에서 어른들 소리가 막 들리는데 왠지 거실에 나가기보다 옆에 있는 이 오빠를 깨워야겠다 싶어서 오빠를 흔들어서 깨웠어요. 그랬더니 오빠도 막 깜짝 놀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계속 멍했고 오빠도 뭘 생각하는지 아무 말 없고 둘이 그냥 엄마 아빠가 들어오실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때 방에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앉아있는 걸 보고 놀라셔서 불부터 켜시고 혹시 뭐 나쁜 꿈이라도 꿨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어떤 노란 옷 입은 아저씨가 꿈에서 나보고 일어나! 막 소리치는 꿈을 꿨다고. 그 아저씨 목소리가 너무 커서 놀랐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오빠가 꿈에서 그 똑같은 아저씨를 봤다는 거예요. 오빠는 꿈속에서 잠에서 깼는데 엄마 아빠랑 제가 방 안에서 막 뭘 찾고 있더래요.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뭘 찾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오빠한테 밖에 무당 왔는데 부적을 가져오라고 하네? 라고 했대요. 그러곤 곧바로 아빠가 근데 부적이 어디 있더라?
혹시 기억해? 그러시는데 오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대요. 무당 아줌마가 그렇게 몇 번이나 말했는데 엄마 아빠가 왜 기억을 못하지? 하는 생각도 들고, 게다가 오빠의 꿈속에서 제가 빠른 속도로 막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방 장롱 밑을 보고 다니는 게 너무 무섭고 이상하더래요. 가장 결정적으로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항상 누구야 누구야 이름을 부르시거나 아들, 딸 이렇게 부르시지 진짜 저런 말투는 부르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게 너무 이상해서 밖에 나가서 진짜 무당 아줌마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대요. 마침 방문이 좀 열려 있어서 밖에 나가진 못하고 문 쪽에 좀 가까이 갔는데 누가 열린 방문 사이에 이렇게 서 있었대요. 처음엔 잘 안 보이다가 서서히 그 사람 모습이 뚜렷해지는데 하얀 옷을 입은 그 산발머리의 여자가 거기 이렇게 서 있었더래요. 근데 저번이랑은 좀 다르게 오빠가 그 여자의 얼굴을 정확히 봤는데 얼굴이 뱀 비늘처럼 되어 있었고 귀까지 찢어진 입에 그 뱀혀 있죠. 얇은 뱀혀가 축. 근데 이 여자가 방에 못 들어오는지 아무것도 없이 열려있던 그 방문 있죠. 거기 들어오질 못하고 머리를 마치 허공에 유리라도 있는 것처럼 쿵쿵 찍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오빠가 더 가까이 가니까 속도를 더 높여서 미친 속도로 머리를 막 쿵쿵쿵쿵쿵쿵. 오빠가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졌는데 넘어질 때 등에 뭔가 부딪혀서 봤더니 노란 옷을 입은 아저씨가 천둥처럼 큰 목소리로 그 여자한테 가! 하고 소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오빠를 깨워서 꿈에서 깼는데 그 아저씨 얼굴이 너무나도 생생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은 가족들 모두 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말았죠. 그런데 며칠 후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전화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데 외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꿈에 노란 옷 입은 아저씨가 자기 남편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낳고 엄마의 첫 돌날 입으신 옷이 그 노란색 옷이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은 꿈속에서 본 얼굴이 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 후 얼마 안 지나서 외할머니 댁에서 외할아버지 사진을 봤는데 오빠랑 제가 그때 꿈에서 본 할아버지가 정확히 사진 속의 인물이었어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을 본 거였죠. 아무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번 이야기. 이 정황상 볼 때 귀신의 존재, 이 집에는 여러 귀신이 있었는데 가장 화가 나 있는 상태의 귀신, 악한 귀신, 정체가 뱀 귀신 아니었던 걸까? 아까 보니까 TV 다이 뒤에 머리카락 한 움큼과 뱀술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빠가 꿈속에서 본 그 머리를 산발하고 있는 키 큰 여자, 그 여자 피부가 뱀 비늘처럼 돼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혀도 뱀 혀처럼 갈라져가지고 슉슉.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이 가족을 지켜주고 있던 존재가 외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사연의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지켜주셨죠. 가! 그리고 그 뱀 귀신이 이 안방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용하다는 무당이 집에 와서 부적을 붙여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뭔가 결계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 우리 만화에서 보면 결계 딱 생기면은 투명 벽 같은데 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로 이 집에는 어떻게 사람이 여기 살 수가 없네. 진짜로 다 죽어나가겠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건 외할아버지였죠. 아직 이 시리즈는 2편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다음 편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6편. 아침에 저랑 오빠를 학교에 보내신 아빠는 먼저 여관집으로 갔어요. 내려갔더니 주인 할머니가 안 계시더래요. 새벽에 막 도망치듯이 집에서 나가셨다고. 다행히도 여관 아저씨와 대화 끝에 집에서 구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날 막 주인 할머니 꼴을 다 같이 봤으니까 자기도 찜찜했나 보지.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 뒤로 그 주인집 할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웃긴 건 그 할머니 본인도 우리 집에서 그렇게 놀라서 도망치셔 놓고 끝까지 우리 가족 이사는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굿하는 걸 허락받고 아빠는 한시름 놓으셨대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러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밤마다 잠에서 막 깨고 막 소리도 밤새 들리고 황달이 온 사람처럼 얼굴도 누렇게 뜨고 엄마가 걱정이 돼서 저를 병원에 데려갔더니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가족들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잘 자는데 저만 유독 하룻밤에 10번도 넘게 깨고 그 시기에 학교에서 막 코피도 터지고 뭘 먹어도 막 자꾸 체하고 피곤해서 스트레스성으로 소화불량이 와서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엄청나게 아픈 날이 있었어요. 그날 엄마가 밤에 저를 돌보시다가 너무 졸리시더래요. 12시쯤? 너무 졸려서 미칠 것 같은데 혹시나 엄마가 잠든 사이에 제가 큰일이 날까봐 이를 악물고 졸음을 참으셨는데 12시 반쯤 되니까 제가 갑자기 엎드려 눕더니 몸을 웅크리고 무슨 절하는 자세로 한참을 있더래요. 엄마는 얘가 배가 아파서 그런가 싶으셔서 땡땡아 왜 그래 배 아파? 하고 저를 일으키려고 하셨는데 제가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꼼짝을 안 하더래요. 그때 제가 몸무게가 적게 나가서 엄마가 번쩍 들 수도 있을 만큼이었는데 아예 꿈짝도 안 한 거였죠. 엄마가 다급하게 아빠를 깨우셨대요. 근데 아빠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잠에서. 엄마는 한 10분 동안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씨름을 하시다가 너무 피곤하고 저한테 못 이겨서 그냥 나가 떨어지셨대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 웅크리고 있다가 조금씩 움직이더니 땅에 머리를 쳐박고 그 절하는 자세 있죠. 그 자세로 방을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대요. 손톱을 쫙 세워서 바닥을 긁으면서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막 이상한 포즈로 손톱이 바닥에 스쳐서 쓱쓱 소리를 내면서 기어다니는데 엄마가 이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멍하게 보고 계셨대요. 그 모습을 아무것도 못하고 홀린 듯이 지켜보시다가 본인도 모르게 잠이 드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막 분간이 안 가시더래요. 그래서 당장 외할머니께 전화드려서 제가 아프다는 것과 밤에 본 것을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날 당장 무당 아줌마랑 함께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셨대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해드릴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의 주인공한테 그 악한 것이 씌인 것 같아요. 이 나머지 가족들은 평범하게 좀 생활이 돌아왔고 잠을 잘 자는데 유독 사연의 주인공만 너무 피곤하고 몸이 이상하고 그래서 엄마가 옆을 지켜줬는데 어느 날 이상 행동을 보였던 거죠.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몸무게가 12살, 10살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들면 들 수 있잖아. 근데 마치 돌덩이처럼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절하는 자세. 그러더니 손톱을 쫙 세우고 씩 하면서 막 방을 기어다녔다는 거죠. 이상한 포즈로. 마치 뱀의 형상으로 막 기어다닌 거였을까요? 빙의가 돼서 그런 건가? 이묵인가? 지금 그래서 사연의 주인공이 좀 큰일이 난 것 같은데 궁금하니까 빨리 다음 편으로 이어가 보시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7편. 오후에 무당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안부를 물으시고 아무래도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오늘 밤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요령을 알려주셨대요. 가족들한텐 절대 알리지 말고 12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에 숨겨둔 부적을 꺼내서 오른손에 쥐고 그걸 품에 안고 방문을 등지고 앉아있으라고 했고 12시 반이 지나고부터 잠이 엄청나게 쏟아질 건데 4시까지 절대로 잠들면 안 되고 소리도 내지 말고 숨죽이고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그 부적만 품고 있으라고 하셨대요. 4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 중에 다른 곳에 그 부적을 숨겨두고 그 다음날엔 오빠랑 저를 학교에 보내지 말고 가족 모두 그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대요.
그날 밤이 되고 가족들이 모두 잠이 들고 나서 엄마는 계속 저를 돌보시다가 12시가 되기 좀 전에 화장대에서 그 부적을 꺼냈대요. 그걸 아줌마가 일러주신 대로 오른손에 쥐고 품에 안은 채 문을 등지고 앉았는데 정말 그 무당이 해준 말처럼 잠이 막 미친 듯이 쏟아지더래요. 입 안쪽을 막 깨물어 가면서 억지로 잠을 참고 있는데 그 순간 제가 또 그 엎드려서 절하는 자세를 하더래요. 엄마는 놀랐지만 그냥 그 모습을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으셨대요. 그런데 제가 전날처럼 얼굴을 바닥에 쳐박고 손톱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무슨 강아지 마냥 엄마한테 이렇게 기어와서는 엄마 옆에 강아지가 눕듯이 가만히 누워있더래요. 제 행동을 보느라 잠이 좀 깬 것도 잠시였고 전날처럼 마치 홀리기라도 한 듯이 잠이 막 쏟아지는데 볼을 막 그렇게 피가 나도록 깨무는데 잠에서 깨려고 너무 졸려서 어쩌다 막 깜빡깜빡 잠들 때도 있을 정도였대요. 그만큼 잠이 막 쏟아지는 거지.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엄마 다리 위에 이게 두 손을 올리고 이게 꾹꾹 눌러서 깨우더래요, 엄마를. 그렇게 겨우 4시까지 버텼더니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로 돌아가 잠들고 엄마는 가족들이 모르게 다른 서랍에 부적을 숨기고 잠드셨대요. 무당이 일러준 대로. 그리고 그 다음날 무당 아줌마가 외할머니랑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이상하게 무당 아줌마가 갈치 있죠. 갈치를 한가득 사들고 찾아오셨는데 엄마한테 갈치를 주면서 저녁밥은 이걸로 하시라고 그랬대요. 갈치는 냉장고에 넣어둔 뒤에 무당 아줌마랑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였어요. 아줌마가 한참을 말도 없이 집안 이곳 저곳을 보시다가 갑자기 엄청 상냥한 말투로 엄마한테 혹시 미미라는 고양이 기억해요? 하고 물으셨는데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뭔가 쿵 하고 얻어맞은 기분이 드셨대요. 미미는 고양이였대요. 엄마가 중학생 나이쯤 키우던 고양이였죠. 미미는 길고양이였는데 새끼를 낳다가 새끼는 몸이 너무 약해서 죽고 미미도 거의 죽어가던 걸 엄마가 얘를 주워와서 외할머니 허락하에 키우셨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미미한테 그 살쾡이가 살쪘다고 막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살찌나 라고 불렀는데 엄마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외할머니 모르게 미미라고 이름을 붙여줬대요. 근데 그 이름은 엄마만 알고 있고 혹시 외할머니가 아셨다고 해도 그 무당 아줌마가 그걸 알 턱이 없죠. 정성 들여 돌봐서 이 미미가 회복한 뒤로도 거의 10년을 키웠는데 사실상 얘를 키웠다고 할 수 없는 게 원래 길고양이여서 집에 잘 있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엄마가 학교에서 다녀올 때 항상 이 미미가 대문 쪽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외할머니가 주는 밥은 안 먹고 엄마가 주는 밥만 먹고 엄마를 진짜 좋아했대요, 미미가. 그런데 이 미미가 어느 날부터 안 보였다는 거예요. 장마철이라 비가 막 샥 내리는데 고양이가 돌아오질 않으니까 엄마는 며칠을 막 비를 맞아가면서 고양이를 찾았는데 결국은 찾을 수가 없었대요. 엄마는 당연히 기억한다고 대답하셨고 무당 아줌마는 뭐가 기쁜지 엄청 좋아하셨어요. 막 박수까지 치면서. 그리곤 한동안 상냥한 말투로 저한테도 괜찮냐고 말을 걸고 뭐 쓸데없이 가족들 하나하나한테 다 안부를 물으시고 막 그러시다가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무당분한테 미미라는 고양이가 빙이 됐던 것 같아요. 무튼 그러다가 갑자기 원래 말투로 돌아오셔서는 엄마한테 그 고양이랑 전생부터 인연이 아주 깊다고 여러 번 생을 돌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은인이었던 인연인데 근데 그 고양이가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있다고 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안방에서 화장대에 있던 부적은 그 방에 귀신이 들어오면 막 장렬통이라고 하죠. 불에 타 죽는 고통 그걸 느끼게 하는 부적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방어장치였던 거죠. 그 부적을 붙여두면 접근하려고 하는 귀신이 장렬통을 느끼는 그런 함정카드? 뭐 함정부적?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계속 달려들면은 이 부적이 있음에도 귀신이 계속 달려들면 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엄마랑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매일 밤 그 혼을 깎아먹는 장렬통을 견디면서도 그 방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왔을 때 무당 아줌마가 부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그 고양이를 설득했는데 이 고양이가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가 지키고 싶으니까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 방에서 옴싹달싹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우셨어요. 무당 아줌마는 부적을 없애주고 싶지만 부적이 없으면 집에 있는 그 귀신이 진짜 이 팔뚝만한 허벅지만한 구렁인데 그 구렁이로부터 고양이는 절대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가 없고 부적을 떼면 우리 가족이 큰일 날 거라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더군다나 고양이가 가족을 지켜준다고 딸 옆에 있어봤자, 그러니까 저의 옆에 있어봤자 귀신이 붙어있으면 이게 수호령이 아닌 이상 산 사람은 너무 힘들대요. 고양이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이 가족을 지켜주고만 싶고.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의 그 혼이 이 장렬통에 다 날아가 버리기 전에 고양이를 보내주러 오셨다고 한 거죠, 이 무당이.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편에 이어서 마지막 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섬뜩하면서도 좀 가슴이 짠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좀 소름 돋는 게 저희 어머니도 학교 다닐 때 그 본집에서 고양이를 키우셨어요. 하얀색 고양이. 아마 걔도 이름이 미미였을걸? 나 지금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아요 지금. 이 미미라는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도 몸에 안 좋아서 죽고 미미도 거의 다 죽어가는 애를 데리고 와서 사연의 주인공 엄마가 정성스레 보살펴줘서 살아났던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를 입은 거지. 지금 이 가족들이 이 귀신 씌인 집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귀신들이 막 장난치고 고양이가 지켜주고 있던 거예요. 귀신이 다가오면은 장렬통을 느끼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 부적을 붙여놨는데 다른 귀신들은 못 들어오지. 이 고양이 귀신은 가족을 지켜주고 싶어서 매일매일 그 찢어지는 고통에도 이 가족 옆에 딱 붙어서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 사연의 주인공한테 이 무당 아줌마가 와서 괜찮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근데 고양이는 그게 아니었죠. 눈앞에 저 구렁이 귀신이 있는데 내가 지켜줘야지. 근데 그거는 서로한테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면은 수호령이 아니잖아요. 정식적인 이 사연의 주인공의 수호령이 아님에도 그냥 붙어 있으면 이 산 사람한테도 악영향이 간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였지만 결국엔 안 좋은 결과만 나왔던. 그래서 무당 아줌마가 이게 안타까우니까 고양이를 먼저 보내주려고 집에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확실해졌네요. 이 집에 있는 가장 악한 귀신은 구렁이 귀신이었다. 곽두필 아버지가 실제로 겪었던,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지금 실제로 겪고 있는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영상에서 했던 게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보러 가시면 될 거고요.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편집해서 올라가는 영상, 거기엔 제가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쭉 달려와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서 가보시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8편. 그날 저녁 식사 후 고양이를 성불시키는 제사를 간단하게 지냈어요. 구실하기보단 그냥 간단한 제사였어요. 사오신 갈치는 그 제사상에 올라갔고요. 그때 저는 무당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제사를 지내는 중간중간 제 기억이 뚝뚝 끊기듯이, 필름 끊기듯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엄마 아빠 말로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났대요. 무당 아줌마는 제사 후에 곧바로 가셨어요. 당장 굿은 못하니까 몇 달 더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가족들이 왜요? 이유가 뭐예요? 당장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무당한테 따지고들 입장도 아니었고 엄마 아빠도 그런 성격이 못 되셔서 못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제사를 지내고부터 일단 저는 잠을 잘 자게 되었어요. 근데 그 무당 아주머니가 가시면서 새로 당부하신 게 있었는데 오빠한테 꿈에 뭐가 나와서 말을 걸든 간에 절대로 대답을 하지 말라고, 만약에 대답을 하더라도 4번 이상 대답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내려가셨는데
그 뒤로 3개월 동안 가족들끼리 안방에 갇히다시피 살았어요. 이미 그 집에 겁을 집어먹은 탓에 막 스트레스도 만만치가 않았죠. 무당 아줌마가 안방 말고는 그 집에서 잠자리로 안전한 방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다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오빠는 잊을만 하면 요상한 꿈을 꿨대요. 오빠 일기에 적혀있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파서 왔냐고 묻는 꿈,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가서 경찰한테 막 이름 등등 막 질문 받는 꿈, 엄마가 화내시면서 뭘 잘못했는지 말할 때까지 막 때린다고 때리는 꿈, 심지어 퀴즈쇼에 나가는 꿈까지. 그게 무당 아줌마가 말하신 질문인지는 잘 몰라도 신기하게도 꿈을 꿀 때마다 오빠는 남자 목소리가 꿈이다. 이거 꿈이야. 하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빠도 꿈인지 몰랐으면 그 수많은 질문에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매번 그게 꿈인 걸 알게 해준 거죠. 그렇게 시간이 가고 마지막 한 달째에는 오빠가 꿈을 전혀 꾸지 않게 되었대요. 신기하게 그 시기에 딱 무당 아줌마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밤중에 갑자기 젊은 여자 한 명하고 같이 오셨는데 원래는 사복을 입고 다니시는데 옷까지 그날은 무당처럼 막 차려입고 오셔서는 가족들 전부 오늘 밤 다른 곳에서 자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날 엄마랑 저희는 고모 할머니 집에서 자고 아빠는 가게에서 쪽잠을 자고 아침 일찍 집에 갔더니 같이 왔던 젊은 여자는 이미 돌아갔는지 없고 무당 아줌마가 다 끝났다고 인사를 하고 가셨대요. 가시면서 집에 향냄새가 빠지면 마누라랑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사 갈 때까지 이 집에서 편히 지내라고 하셨는데 무당 아줌마한테 이렇게 돈을 좀 챙겨 드렸더니 이 무당 아줌마가 외할머니한테 은혜를 입은 게 있다고 돈을 거절하시고 그냥 가셨대요. 그 뒤로는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없었고 우리 가족들은 2달 뒤에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갈 때도 주인 할머니 있죠. 그 주인 할머니는 못 뵙고 후에 아빠가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가 살던 그 집에 산을 엄청 좋아하는 아저씨 부부가 살았는데 산에 가면 뱀을 그렇게 잡아다가 산채로 술에 담그고 그걸 막 모으는 취미가 있었대나 봐요. 어디까지나 뭐 소문이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영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그 무당 아주머니를 소개해달라는 댓글을 많이 읽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많이 읽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시리즈를 전부 이야기해드렸고요. 여기서 모든 이제 전말이 나왔던 거죠. 그 집에 지금 살고 있는이 아니지. 이 집에 붙어있는 그 악독한 뱀 귀신은 이전에 살던 아저씨 부부가 산에서 그렇게 뱀을 산채로 막 잡아와가지고 산채로 술 담그고 근데 영험한 구렁이를 잡아와가지고 술을 담궜나 보죠. 그랬더니 이제 이 집에 아주 원한이 가득한 뱀 귀신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거고요. 근데 이 무당 아줌마가 진짜 엄청 유명한 아줌마였는데 원래 항상 사복만 입고 이렇게 오셨다가 그날은 완전 각을 딱 잡고 와가지고 제대로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아무 일이 안 생겼다는 거죠. 돈을 드리려고 했지만 은혜 입은 게 있어서요 하고 돈도 안 받고 갔대요. 와 멋있다. 은혜를 갚은 거죠.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야 뱀술을 산채로 담갔으니 야 역대급이죠. 레전드 사연이었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이 이야기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사건 파일을 하려고 했어요. 곽두필의 사건 파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은 뭔가 삘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갖고 왔는데 무섭게 그리고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대 위에서 허연 발목인 여자가 막 춤을 추면서 둥둥둥 하고 있었던 거. 난 그게 너무 무서워. 여러분 안 보이시죠? 이 닭살 돋은 거. 왜 이렇게 피해 있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골골송 들려줘. 근데 뱀은 만질 수 있을 것 같긴 해. 저는 그 동물원에 가면 목에 둘러주는 거 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뱀은 안 무서운데 오늘 진짜 역대급이었어요. 진짜로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밤 9시에 또 할 건데 그때는 오늘보다 무서운 레전드 이야기를 갖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이 모르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레전드 이야기를 갖고 왔었거든요. 생각보다 좀 좋아해 주시는 게 있어서 기대해 주시고요. 역시 뭐 사건 파일도 좋긴 하지만 곽두필은 역시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일찍 하고 꿀잠 푹 주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에 곽두필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또 공식 멘트 해야지. 우리 두찌들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다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